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한마디에 군고구마를 팔던 19살 현수는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 말은 현수의 가슴을 뜨겁게 흔들었지요.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외롭고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고작 19살 청년에게 아빠를 꼭 닮았다고 말할 만큼 이 아이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막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복이 찾아오는 좋은 소리로 오늘의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강그룹 본관 13층 회장실 창가에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끝없는 후회가 스며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늘도 학교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비서의 조심스러운 보고에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또다시 무언가가 조여왔어요. 손자 이준이 그렇게 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갔습니다. 3년 전 그날 가족여행을 다녀오던 아들 부부와 손자는 빗길에서 대형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아들 강민과 며느리는 뒷좌석에 이준을 감싸 안고 목숨을 잃었어요. 5살이던 이준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렸죠. 대인 기피증과 무기력함,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어려운 말로 이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 필요한 건 진단명이 아니었어요. 그저 손자가 다시 웃어주길, 다시 할아버지라고 불러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진은 창가를 떠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숙이 감춰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대의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 윤희경. 그의 첫사랑이자 한때 아내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희경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죄가 이렇게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진 속 희경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우진은 그 온기에 닿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도시 반대편 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달콤한 군고구마 있어요. 겨울엔 역시 군고구마죠. 19살 현수의 목소리가 저녁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루한 패딩 점퍼에 낡은 장갑을 낀 그의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녹슨 손수레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군고구마들이 오늘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병원비 고지서를 만지작거리며 현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간암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학 등록금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오늘 10만 원은 벌겠네. 조금만 더 팔면.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작고 창백한 얼굴의 남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이준이었죠. 운전기사 김 기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 만에 도련님이 스스로 창문을 내린 거였어요. 게다가 밖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니. 도련님, 저기가 궁금하십니까?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군고구마 노점을 향하고 있었어요. 김 기사는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내려보시겠습니까? 이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학교 교복 위에 걸친 고급 코트가 저녁 바람에 펄럭였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준이 스스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따뜻한 거 하나 먹을래? 이준은 군고구마 통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고소한 냄새를, 그리고 현수의 미소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군고구마야. 겨울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 먹어본 적 없어? 얼마예요? 1,000원이면 돼. 근데 너 혹시 학교 끝나고 오는 거야? 배고프겠다. 하나 먹어봐. 현수는 가장 크고 노릇노릇한 군고구마를 골라 이준에게 건넸습니다. 뜨거운 고구마를 손에 쥔 이준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으면 돼. 조심해, 뜨거우니까. 현수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자 이준은 따라했습니다. 노란 속살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이준의 눈이 커졌어요.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군고구마를 먹었어요. 한 입, 두 입,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김 기사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회장님,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전화를 받은 우진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이 스스로 어딘가에 관심을 보였다니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군고구마 장수가 누군지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이준의 하루 일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학교 시간이 되면 이준은 현수의 노점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그저 군고구마를 먹기만 하던 아이가 점차 현수 옆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파는 거예요?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현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쉬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크게 말하면 돼. 같이 해볼래?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군고구마 사세요. 더 크게, 자신 있게. 군고구마 사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준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질 때마다 현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준은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저 학교에서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구구단을 못 외워서요. 선생님이 칠판 앞에 나와서 외우라고 하셨는데 저만 못했어요. 다들 웃었어요.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현수는 이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구구단? 그거 어렵지 않아. 형이 가르쳐 줄까? 이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형이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하나씩 가르쳐 줄게. 약속해. 현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이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한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이준은 더 일찍 노점에 왔습니다. 현수는 작은 공책을 꺼내 이준 옆에 앉았어요. 자, 오늘은 2단부터 시작할까? 212, 224, 236, 248. 리듬을 타면서 외우면 쉬워. 현수는 손뼉을 치며 노래하듯 구구단을 불렀습니다. 이준은 처음엔 어색하게, 그 다음엔 조금씩 따라했어요. 212, 224. 잘하네. 내일은 3단 해보자. 할 수 있지? 네, 형. 할 수 있어요.
이준의 대답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현수는 그런 이준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이준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3년 만에 손자가 먼저 자신을 부른 거였어요. 응, 이준아. 무슨 일이니? 오늘 형한테 구구단을 배웠어요. 212, 224, 236, 248. 이준이 구구단을 외우는 동안 우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잘하는구나. 형이 가르쳐줬구나. 네, 형은 정말 착해요. 저한테 천천히 가르쳐줬어요. 내일은 3단 배울 거예요. 그날 밤 우진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손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준은 매일 현수에게 구구단을 배웠고 저녁마다 할아버지에게 그날 배운 것을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5단까지 외웠어요. 형이 칭찬해줬어요. 그래, 우리 이준이 정말 대단한걸. 그리고요, 할아버지. 이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형은 우리 아빠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웃는 것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따뜻해요. 아빠 생각이 나요. 우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게 기뻤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 이준아. 아빠가 보고 싶지? 네. 근데 형이 있으니까 조금 덜 외로워요. 며칠 후 이준이 군고구마를 먹다가 얼굴에 재가 묻었습니다. 이준아. 얼굴에 뭐 묻었어? 가만히 있어봐. 현수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준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형이 자신을 돌봐주는 그 순간 이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이준의 시선이 현수의 왼쪽 손등에 멈췄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 작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형? 이준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현수가 놀라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형 손등에 점이 있어요. 이준은 황급히 자신의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형도 저랑 똑같은 점이 있어요. 여기 똑같아요. 현수는 두 사람의 손등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정말로 똑같았어요. 와, 진짜네. 신기하다. 네, 형이 우리 가족 같아요. 정말요? 이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웃으며 이준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럼 우리 가족처럼 지내자. 형이 이준이 항상 지켜줄게. 네, 형. 그날 저녁 이준은 할아버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형이랑 저랑 똑같은 점이 있어요. 손등에요. 여기. 이준이 자신의 왼쪽 손등을 보여줬을 때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왼쪽 손등의 점. 그건 차씨 집안의 표식이었어요. 우진에게도 돌아가신 아들 강민에게도 그리고 손자 이준에게도 있는 바로 그 점.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형도 우리 가족인가 봐요. 우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쳤어요.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준아, 그 형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현수요. 현수 형이요. 윤현수라. 우진은 이준이 아빠와 닮았다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손등에 있는 점도 신경 쓰였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주는 날마다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구구단 노래를 부르고 저녁 식사 때는 형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형이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이준아. 형이 착한 사람이구나. 네, 저도 형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진은 손자의 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손자를 되찾고 있었어요. 군고구마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새벽처럼 무언가 큰 운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도 이주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현수의 군고구마 노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즘 들어 이준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걷지 않았죠. 가끔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현수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이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군고구마를 뒤집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뭐로 칭찬받았는데? 형이 가르쳐준 구구단이요. 구단까지 다 외웠거든요. 현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따뜻하게 구부러졌어요. 손이 시려워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한데. 그럼 이제 다른 걸 배워볼까? 네, 좋아요. 이준이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낡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계셨죠. 현수의 할머니였습니다. 현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수가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받았어요. 할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오늘 검사 결과가 좀 나아졌다고 하더구나.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이 나타났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추운 데서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지. 따뜻할 때 먹어라. 할머니, 제가 벌어서 할머니 병원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빨간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나누는 따뜻한 정이 부러웠어요. 자신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할머니와 현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현수야. 저기 애가 누구니? 할머니가 이준을 발견하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이 친구는 이준이에요. 요즘 매일 여기 와서 군고구마 사 먹고 저랑 놀아요. 그래, 안녕, 이준아. 할머니가 현수 형 할머니란다. 할머니가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바라보더니 현수에게 말했죠. 현수야, 이 친구도 배고플 텐데 같이 먹거라. 이준아 와서 같이 먹자. 이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일회용 젓가락을 꺼내 이준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노점 한쪽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준이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주는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그리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 요리사분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할머니는 이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지? 우리 할머니 요리 솜씨가 최고거든. 할머니는 이준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꾸 밥을 해주고 싶었어요.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 보는 아이인데 말이에요. 할머니, 저도 내일 또 먹을 수 있어요? 이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준의 순수한 눈동자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럼. 내일은 이준이 목까지 따로 싸다 줄게. 우리 현수 친구인데 당연하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아이를 꼭 다시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하지만 발걸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다음 날 저녁 이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약속대로 이준목까지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은 2개나 싸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먹어요. 이준이 할아버지 우진을 찾았습니다. 우진은 서재에서 막 나오던 참이었어요. 뭘 가져왔니? 현수 형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이에요. 정말 맛있거든요. 할아버지도 같이 드세요. 우진은 손자의 들뜬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이준이 이렇게 밝은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 함께 먹자꾸나. 두 사람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넓은 식탁 한쪽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준이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우진이 도시락을 바라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정갈하게 구운 계란말이였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늘 바쁘셔서 우진은 가정부였던 복순 여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복순 여사는 우진을 친아들처럼 돌봐줬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셨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주셨죠. 우진이 외로워할 때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맛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란말이를 집어 먹었어요. 시금치나물도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모든 게 그때 그 맛이었어요. 할아버지, 맛있죠? 이준이 신나서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정말 맛있구나.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은 할아버지가 왜 우시는지 몰랐지만 조용히 옆에서 자기 도시락을 먹었어요. 우진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윤희경, 가슴 아픈 이름도 생각났습니다. 희경은 복순 여사의 외동딸이었어요. 복순 여사가 우진네 집에서 일할 때 가끔 희경이도 함께 왔었죠. 수줍음 많고 착한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희경이는 우진의 첫사랑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희경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집안의 반대와 멸시 속에서 희경이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 강민이를 두고 떠나야 했던 희경이의 고통을
우진은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희경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주는 옆에서 자기 도시락을 맛있게 먹으며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이준아. 너무 맛있어서 그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먹던 맛이란다.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도 현수 형 할머니를 아세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으셨거든. 그분 생각이 나서 그래. 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현수의 할머니가 이런 음식을 만드신다니. 혹시 복순 여사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하지만 이 손맛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수, 이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현수 손등에 점이 있다고 했죠. 차씨 집안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점이요. 우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현수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이준이 방으로 들어간 후 우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현수라는 청년을 조사해주게. 나이는 19살 정도이고 학교 앞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네. 가족관계와 배경을 자세히 알아봐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사흘 후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우진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윤현수 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우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고해보게. 비서가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현수, 현재 19살입니다. 외할머니 김복순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복순,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역시 복순 여사였습니다. 김복순 여사는 80대 후반이시고 현재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순 여사가 간암에 걸렸다니.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 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윤희경 씨입니다. 그 순간 우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희경.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윤희경 씨는 5년 전 새벽에 시장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현수 씨가 14살이었습니다.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희경이가 죽었어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그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호적상 현수 씨는 혼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니 공란입니다. 김복순 여사와 어머니 윤희경 씨, 이렇게 세 식구로 살아오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외자, 아버지랑 공란. 우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희경이가 아이를 낳았다니. 그것도 혼자서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리고 이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현수가 강민이를 닮았다면 설마 현수가 자신의 아들일까요? 우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재 현수 씨는 대학 등록을 미루고 군고구마 장사로 할머니 병원비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평판은 매우 좋습니다. 어려운 처지에도 이웃을 돕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더 조사가 필요하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니네. 수고했네. 이 보고서는 극비로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후 우진은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희경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혼자 할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었어요. 혼외자로 등록된 아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 하지만 이준이가 말한 손등의 점. 강민이를 닮은 얼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우진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현수를 직접 보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이틀 후 우진은 운전기사에게 차를 멀리 세워두라고 하고 혼자 걸어서 현수의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저녁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현수의 작은 노점이 보였죠. 우진은 노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현수를 지켜봤습니다. 현수는 군고구마를 뒤집으며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빨갛게 부은 손을 호호 불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할머니 한 분이 노점 앞을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손수레가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며 걷고 계셨죠. 현수가 얼른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잠깐만 쉬어가세요. 현수는 가장 따뜻한 군고구마 2개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종이컵에 따랐어요. 이거 드시고 가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니야, 아이고. 돈 없어.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할머니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꼭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수는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손수레를 밀어들이며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했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어린 남매가 노점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7, 8살쯤 돼 보이는 오빠와 5~6살쯤 돼 보이는 여동생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여동생이 오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입술을 꾹 깨물며 군고구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걸 아는지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죠. 현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현수는 망설임 없이 두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애들아, 춥지? 이거 먹을래? 현수는 따끈한 군고구마 3개를 봉투에 담아 오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도 종이컵에 담아 건넸어요. 저희는 돈이 없는데요. 오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활짝 웃었어요. 괜찮아. 형이 주는 거야. 얼른 먹고 집에 가. 엄마 기다리시겠다. 두 아이는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고는 군고구마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현수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우진은 멀리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현수는 자신도 어렵게 사는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빈곤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희경이와 똑같았습니다. 희경이도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현수에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희경이가 남긴 유산이었어요.
현수 안에 희경이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현수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우진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우진은 며칠 동안 현수의 노점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군고구마를 건네는 모습, 배고파 보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물과 고구마를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가 누구를 닮은 건지 우진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죠. 이혼 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이제는 영영 만날 수도 사과할 수도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현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은 검은색 코트깃을 세우고 현수의 노점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우진의 손은 더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드시고 가세요. 현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낡은 장갑을 낀 손으로 고구마통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미소가, 그 목소리 톤이 우진이 사랑했던 희경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한 봉지 주세요. 우진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가장 잘 구워진 고구마를 골라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건넸어요. 5,000원입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현수는 돈을 받으며 잔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런데 장갑을 낀 채로는 돈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죠. 잠깐만요. 장갑이 너무 두꺼워서요. 현수가 미안한 듯 웃으며 장갑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 장갑을 먼저 벗고 그 다음 왼손 장갑을 벗는 순간이었어요. 우진의 시선이 현수의 왼쪽 손등에 고정됐습니다. 그곳에 선명한 붉은빛 점이 있었어요. 작은 동전만 한 크기의 점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찍어 놓은 것처럼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점은 바로 이준이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차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대대로 이어져 온 표식이었습니다. 우진의 왼쪽 손등에도, 돌아가신 강민의 손등에도, 그리고 이준이의 작은 손등에도 있는 그 점이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현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잔돈이요. 5,000원이요. 현수는 돈을 꺼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은 그저 현수의 왼손만, 그 손등의 점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현수는 다시 장갑을 끼고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만 같았죠. 운전기사가 황급히 달려와 우진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차로 가세. 우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우진은 뒷좌석에 몸을 기댔어요. 거친 숨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현수의 손등에서 본 그 점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희경이 홀로 낳아 키운 자신의 둘째 아들이었죠. 우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30년 전 우진은 희경을 사랑했습니다. 가정부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순수한 마음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천안 가정부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너는 세강그룹의 후계자야. 정신 차려. 아버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거셌어요. 하지만 우진은 희경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다 희경이 임신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 강민이를 가진 거예요. 그제야 아버지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죠. 핏줄은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그 여자는 평생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결혼 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선대 회장은 희경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집안 사람들도 희경을 하인 취급했죠. 우진은 회사 일에 파묻혀 있었고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희경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우진 씨, 저는 괜찮아요. 강민이만 잘 자라면 돼요. 희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희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희경이 조용히 말했을 때 선대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이는 내 핏줄이니 두고 가라. 내가 데려갈 수는 없다. 희경은 무너졌습니다. 강민이를 두고 떠나야 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5살 강민이를 품에 안았죠. 엄마가 미안해. 강민아, 엄마 용서해줘. 우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희경을 붙잡지도 아버지에게 맞서지도 못했죠. 희경은 어머니 복순 여사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진은 그 후 희경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죠. 회사 일을 핑계로, 아버지를 핑계로 우진은 희경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희경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이혼할 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그 아이가 현수라는 것도 전혀 몰랐죠. 희경은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다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진은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차 안에서 우진은 몸을 떨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서에 적힌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희경,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 희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60이 넘은 노인의 눈에서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쏟아졌죠. 나는 두 아들 모두에게 죄인이야. 우진은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이에게는 어머니를 빼앗은 죄인이었고 현수에게는 존재조차 몰랐던 죄인이었어요. 희경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것도 몰랐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우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손등에 그 작은 점 하나가 20년을 숨겨왔던 비극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 노릇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외면했던 자신에게 말이죠.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우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현수를 지켜야 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현수는 여전히 노점을 접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번 돈이 할머니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고구마 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현수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한 개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차우진은 숨죽이며 현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현수의 손등에서 가족의 표식을 확인한 순간부터 우진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친아들임을 확신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아들이 추운 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손님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자식.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 내야지. 차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 서너 명이 현수의 노점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우진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경찰서로 연락해서 내 위치로 보내. 폭력 조직원들이 민간인을 협박하고 있어. 서장에게 직접 연락하고 검찰에도 통보해. 빨리. 전화를 끄는 우진은 차에서 내리려다 멈칫했습니다. 멀리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릿세 같은 건 모르는데요. 그냥 조금만 고구마 팔고 가려고. 뭐, 이 새끼가 지금 말댔고요? 사내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가 현수의 고구마 통을 발로 차려는 신용을 했어요. 현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통을 감쌌습니다. 이 통은 안 돼요. 제발이요. 우진의 손이 참은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경찰이 오기까지 3분, 아니 2분만 버티면 됐습니다. 하지만 깡패 중 한 명이 거칠게 현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현수는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어요.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피맛이 돌았습니다. 돈 있으면 내놓고 없으면 꺼져. 안 그러면 이 통이고 뭐고 다 부숴버린다. 깡패 중 한 명이 고구마 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상자가 넘어지면서 정성스럽게 구워놓은 고구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노란 속살이 드러난 고구마들이 거리에 구르는 모습에 우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현수는 엎드려 고구마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깡패들은 그 고구마들을 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따뜻했던 고구마가 구두 밑창에 으깨지며 지시겨졌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현수는 애원했지만 깡패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돈통을 꼭 껴안자 한 놈이 현수의 옷깃을 낚아챘어요. 이 새끼가 뭘 숨기네. 나요. 그때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강타한 주먹에 현수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어요. 이어서 배에 옆구리에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우진은 차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서너 대가 급정거하며 도착했어요. 경찰들이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했습니다. 전부 체포합니다. 폭행, 공갈, 조직폭력 혐의로 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깡패들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확인한 우진은 그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수는 흙탕물이 된 바닥에 쓰러져 몸을 떨고 있었어요. 품속에 돈통만 꼭 껴안은 채였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수군, 괜찮은가?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흙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일단 내 차로 가자. 병원에 가야겠어. 우진은 현수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담요와 따뜻한 음료가 있었어요. 우진은 현수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거라.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자 조금씩 몸이 진정됐어요. 우진은 수건으로 현수의 얼굴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현수의 왼쪽 손등을 봤어요. 장갑이 찢어진 틈 사이로 보이는 그 점. 우진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내 어머니 성함이 윤희경 맞지?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 아니, 사랑했었지.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차우진이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다. 현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은 자신의 왼손 손등을 보여줬습니다. 현수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야. 나도 있고 내 형 강민이도 있었고 이준이도 있지. 그리고 너도. 현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준이요.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거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서진 고구마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 흙탕물이 고인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진의 목소리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사람 주위로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현수는 차에서 내려 무릎 꿇은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그리움도 슬픔도 모두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제발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군고구마 통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김은 차가운 겨울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습니다. 우진의 저택 서재에는 따뜻한 벽난로 불빛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우진과 현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우진은 그 떨림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19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렀던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해 좋은 분이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우셨죠. 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진은 현수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저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지만 엄마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엄마는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현수는 고개를 들어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맛있고 건강한 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가셨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죠.
그래도 엄마는 항상 웃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안아주시면서 오늘은 뭐가 재미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새벽 시장을 다녀오시던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날도 반찬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러 가셨던 거예요. 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진의 목소리는 쉰 소리로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엄마를 잃은 충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국 3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저는 대학 등록을 포기하고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은 비서에게 지시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서류를 받아든 우진의 손은 떨렸습니다. 현수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피를 나눈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진은 즉시 현수를 법적인 아들로 등록했습니다. 호적에 현수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우진은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김복순 여사의 간암 치료를 위해 최고급 의료진을 구성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현수를 다시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현수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맏아들 강민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수야, 너에게 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 우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가 형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강민이는 자유를 사랑하는 아이였어. 재벌가의 틀에 갇히기를 싫어했지. 우진은 벽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26살 때 동네 작은 꽃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어. 자유분방하고 밝은 아가씨였지. 강민이는 그 아가씨를 정말 사랑했어. 우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내 비극이 아들에게 되풀이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둘의 결혼을 허락했지. 내가 희경이를 지키지 못한 것처럼 강민이의 사랑도 빼앗고 싶지 않았거든. 현수는 우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민이와 그 아가씨는 결혼했고 1년 후에 이준이가 태어났어. 행복했지. 정말 행복해 보였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강민이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부딪혔지.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민이와 그의 아내는 이준이를 감싸 안고 자신들의 몸으로 막았어. 그래서 이준이는 살았지만 강민이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 우진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두 아들의 삶과 죽음 모두의 죄인이야. 희경이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아버지 없이 자라게 했고 강민이를 지키지 못해서 이준이를 부모 없는 아이로 만들었어.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우진의 차가운 손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아팠는지. 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20호실, 21호실, 22호실. 병실 숫자를 하나하나 세며 걸어가는 동안 우진의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25호실.
문 앞에 선 우진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음 소리가 우진의 귀를 때렸습니다.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 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문 안에서 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또렷했어요. 우진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침대에 복순 여사가 누워 계셨어요.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우진을 본 복순 여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십니다. 그냥 편히 누워 계세요. 우진이 급히 다가가 손을 내저었어요. 복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진은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왔습니다. 알아요. 오실 줄 알았어요. 복순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우진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희경이를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약했어요. 아버님과 집안의 압력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희경이가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알면서도 회사 일만 핑계 삼아 도망쳤어요. 복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강민이를 두고 나가야 했을 때 희경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린 아들을 놓고 떠나야 했던 그 마음이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복순 여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희경이는 우리 딸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복순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힘들어했죠. 물론이에요. 강민이 생각하며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저 함께할 수 없었던 운명을 슬퍼했을 뿐이에요. 복순 여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걸 드릴게요. 복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일기장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우진의 손에서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희경이의 일기장이에요. 결혼하고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쓴 거예요. 제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장님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현수 잘 부탁드려요. 그 아이는 착해요. 희경이를 꼭 닮았어요. 힘든 환경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아이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진이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70평생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절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우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우진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우진 씨와 결혼했어요.
꿈만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 게 느껴지지만 우진 씨가 저를 사랑해 주시니 괜찮아요. 우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강민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게 기적 같아요. 우진 씨도 많이 기뻐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오늘도 저를 무시하셨어요. 가정부 딸이라고. 하지만 강민이 보면 다 잊혀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어요. 우진 씨가 또 출장 가셨어요. 한 달째예요. 강민이가 아빠를 찾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희경의 고통이 글 사이사이로 배어나왔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강민이를 두고 가야 해요. 시아버님이 절대 보내주지 않으신대요. 가슴이 찢어져요. 엄마한테 왔어요. 강민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해요. 밤마다 강민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품에 안겨 있어야 할 아기가 어디선가 저를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임신했어요. 둘째예요. 강민이에게 못 준 사랑, 이 아이에게 다 주며 살겠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희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 안에서 우진의 통곡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우진은 한없이 울었어요. 놓쳐버린 사랑, 지키지 못한 약속, 두 아들에게 저지른 죄가 모두 가슴을 찔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우진은 일기장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희경아. 희경의 일기장을 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희경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고 귀를 막아도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아, 엄마가 미안해. 현수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일기장 속 희경의 마지막 글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진은 서재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이준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현수였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아닌 회장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들어오렴. 현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우진과 함께 살게 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차 한 잔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현수는 책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존댓말이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우진은 고맙다는 말 대신 현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잠깐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우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을 다 읽었어.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됐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 힘든 상황에서도 너를 그리고 떠나온 강민이를 한시도 잊지 않으셨더구나.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수는 대답 대신 찻잔을 응시했어요. 그의 턱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더구나. 언젠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외로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고.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 끝나면 저한테 구구단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나는 내 어머니의 꿈을 이루고 싶구나. 어머니의 이름으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 우진의 말에 현수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내 어머니한테, 너한테, 강민이한테 진 빚을 갚고 싶어. 돈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원했던 일을 내가 이루고 싶어. 우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꿈을 이루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회장님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현수의 말은 차갑지는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이준이를 봐. 내가 가르쳐준 구구단으로 얼마나 달라졌니? 너한테는 내 어머니의 따뜻함이 흐르고 있어. 우진이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현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틀 후 우진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순의 병실이었어요. 간암 치료가 잘 진행되어 복순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복순 여사님, 저는 이제부터 여사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진의 말에 복순이 깜짝 놀라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희경 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로 대접하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희경 씨는 제 아내였고 현수는 제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사님은 제 장모님이시죠.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련님이 무슨, 이제 도련님이 아닙니다. 사위입니다. 못난 사위지만요. 우진이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순은 놀라 말렸지만 우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우진이 복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희경 씨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희경 씨 이름으로 봉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희경의 온기 나눔 봉사단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곳으로요. 복순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희경이가 평생 바라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복순이 우진을 또렷하게 쳐다봤습니다. 현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의 마음은 물어보셨습니까? 현수는 겉으로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천천히 다가가세요.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순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현수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할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봉사단 얘기요. 현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우진이 놀라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엄마의 꿈이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회장님은 재정 지원만 해주세요. 가르치는 건 제 몫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일어서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의 말에 우진의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아버지는 기다릴 수 있어. 현수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려다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그래도 엄마의 꿈을 이루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우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고 먼 길이었지만 작은 한 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윤희경의 온기 나눔 봉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봉사관 입구에는 희경의 사진과 함께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렸어요. 개관식 날 복순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딸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희경아,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현수는 수학교육과 1학년이었지만 봉사단 대표 멘토가 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15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해진 옷을 입은 아이, 작은 신발을 신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현수 형이야. 오늘부터 함께 공부해보자. 현수가 칠판에 구구단을 쓰며 리듬에 맞춰 노래했습니다. 212, 224, 236. 아이들이 따라 불렀어요. 교실 뒤편에서 우진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현수의 모습에서 희경이 보였어요. 수업 후 복순이 준비한 군고구마와 우유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때 이준이 뛰어들어왔어요. 삼촌, 저 왔어요. 이준이 현수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삼촌이 가르쳐준 구구단 노래로 칭찬받았어요. 현수가 조카를 꼭 안았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봉사관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희경아, 당신 꿈을 이루고 있소.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윤희경의 온기 나눔 봉사단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네 마을 회관 자리에 자리 잡은 봉사단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맞벌이 부모님 때문에 혼자 있는 아이들, 공부가 어려워 좌절한 아이들이었어요. 현수는 오늘도 칠판 앞에 섰습니다. 20살이 된 현수는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구단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쳤고 수학 문제를 게임처럼 풀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3단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불러볼까요? 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따라 불렀어요.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교실 밖에서는 우진이 군고구마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어느 날부터 직접 군고구마를 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고구마를 까맣게 태우기도 하고 서리키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거 석탄이에요? 하며 웃었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우진의 손은 점점 능숙해졌어요. 이제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완벽한 군고구마를 구워낼 수 있었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고구마 받아가세요. 우진이 신문지에 고구마를 싸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들었어요. 우진은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우진은 6개월 동안 아이들 이름과 상황을 모두 외웠습니다. 누가 수학을 어려워하는지, 누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지, 누가 요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우진은 권력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도 알았어요. 현수는 그런 우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준이가 학교 발표회에서 수학 동요를 부르고 싶다고 하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우진은 놀랐습니다. 3년 전 사고 이후로 이준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었거든요. 드디어 이준의 학교 발표회 날이 왔습니다. 학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우진과 현수는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준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현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진이 현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잘할 거야.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막이 오르고 이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체구의 8살 아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따뜻한 고구마 먹으며 외워요.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할아버지 손맛에 쑥쑥 자라요. 우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준이 직접 가사를 바꾼 구구단 노래였어요. 자신이 구운 군고구마가 노래 가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9 곱하기 9는 81. 사랑하는 우리 가족. 이준이 노래를 마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3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손자가 이제 무대에서 자신 있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진과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이준은 피곤해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운전석 뒤에 앉은 우진과 현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네, 회장님. 너를 처음 봤을 때 내가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지. 그 군고구마 덕분에 이준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지. 나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는데 이준이를 구한 건 내 손으로 직접 구운 고구마였단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배우고 싶었어. 처음엔 자꾸 태우고 서리켰지. 아이들이 많이 웃었어. 하지만 괜찮았어. 내가 서툴러도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기뻐하더구나. 현수는 조용히 우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봉사단에 와서 고구마 굽고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면서 깨달았단다.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더구나. 우진은 천천히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현수야, 나는 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존재조차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내가 준비될 때까지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6개월 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현수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변하셨는지 권력을 내려놓고 실수하는 법을 배우고 서툴게라도 누군가를 돌보는 법을 익히셨잖아요.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란 걸 알았어요. 현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이 아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제 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수를 꽉 껴안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이준이 눈을 살짝 떴어요. 할아버지와 삼촌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다시 눈을 감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민의 사진과 희경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희경아, 강민아, 나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됐어. 늦었지만.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들어왔습니다. 속죄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작은 것들을 통해 이뤄지는 거였습니다. 우진은 서재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젊은 시절 희경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민이 이준을 안고 행복하게 미소 짓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희경아, 강민아, 이제 너희를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현수가 들어왔어요. 현수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희경이 남긴 그 소중한 일기장이었어요. 아버지, 이걸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너에게 남긴 유일한 기록인데.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의 손에 일기장을 쥐어줬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은 고통 속에서도 저를 살게 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어머니의 모든 삶과 마음이 담긴 이 기록을 이제 아버지가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일 거예요. 우진은 일기장을 꽉 껴안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서재 창문으로 따뜻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복순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어요. 간암 치료를 받은 복순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우진이. 복순 할머니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평생 바라던 게 이거였어요. 희경이가 도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 도련님 이름을 불렀어요.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으로요.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이제 도련님은 현수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었고 이준이에게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희경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우진의 손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현수가 수학 가르치는 거 보셨죠? 우리 현수가 엄미 대신 세상에 따뜻함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희경이가 꿈꾸던 세상이에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그 따뜻한 품이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그날 저녁 우진의 서재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현수와 이준, 그리고 우진 세 사람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진은 그 사진을 희경과 강민의 사진 옆에 나란히 세워놓았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우진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거실에서는 이준이가 현수에게 오늘 배운 수학 문제를 신나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의 따뜻한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우진은 희경의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희경의 마지막 소망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현수를 찾아주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따뜻한 사랑이 현수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주는 현수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현수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요. 형한테 주지 못한 사랑을 저한테 주셨고 그 사랑을 이제 제가 이준이한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요. 우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 희경이가 가장 바라던 일이야. 너는 정말 어머니를 닮았구나.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3대에 걸친 깊은 상처는 치유되었고 무너졌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잠든 손자와 옆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남은 인생을 속죄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었어요. 희경의 사랑은 현수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강민의 아들 이주는 삼촌의 따뜻함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경아, 고맙다. 우리 아들들을 지켜줘서. 우진의 속삭임이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있는 거실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비극은 끝이 났고 새로운 희망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가 만났을 때 그 모든 시간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현수의 따뜻한 가르침과 이준의 밝은 웃음, 그리고 우진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복이 빛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